부산시 영도구 남항동. 이곳은 많은 제주 출신 해녀들이 육지에서의 삶을 새롭게 개척해 나간 곳이기도 하다. 1932년 1월 제주 해녀 항쟁 당시 20살이었던 한 처녀가 이곳 남항동에 생존해 있었다. 39살에 이곳 부산에 뿌리를 내린 후 해녀 아닌 다른 삶으로 부산 생활을 시작해온 지 반평생. 일남 이녀를 모두 대학 공부시키고 그 중에는 교수가 된 딸까지 둔 김옥년 할머니, 바로 해녀 항쟁의 주역이었다. 지금도 그날은 한시도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는다. 사열을 지어가지고 어깨 동무들 다 해가지고 그래 해서 한참 하는데 제주도의 경찰관이 그때는 한 70명이라 됐던가. 이걸로는 우리 해녀들을 담당을 못해요. 그러니까 전화로 이제 저 모포에서 이제 그 경찰관을 불렀어요. 조금 있으니까 차로 차 한 7, 8대가 총칼을 이리 다 메고 둘러서서 발로 한 번씩 다 차더니 내가 그냥 기진맥진해서 실내져 버렸어요. 제주도 동북부 지역은 옛부터 해산물이 풍부해 해녀들의 물질이 활발한 지역이다. 바로 그 당시 해녀 항쟁이 일었던 곳이다. 올해는 특히 광복 50주년을 맞는 해로 제주도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제주 해녀 항쟁에 대한 재조명 작업이 진지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 제주 해녀 항쟁의 연구위원 중 한 사람인 할리마 씨. 그녀는 제주도의 해녀들을 대상으로 글을 써오면서 이 항쟁이 과연 얼마나 의미 있는 평가를 받고 있는가에 대한 궁금증을 갖게 됐다. 그래서 이젠 묻혀져 희미해져 버린 역사를 찾아 나섰다. 제주도는 현무암의 척박한 토양 때문에 농경으로서의 자연 환경은 그 어느 곳보다 열세에 놓여 있다. 그래서 섬을 둘러싼 바다는 제주도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생계의 터전이 되고 있다. 특히 여성의 해녀 노동은 옛부터 제주도민의 근원적인 생존 동맥이었다. 제주 해녀들은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다 사정만 괜찮다면 사시사철을 물에 뛰어든다. 수심 10m에서 15m 깊숙이 들어가 호미와 비창을 가지고 전복과 소라, 미역, 우뭇가사리 등을 캔다. 해녀의 채취물은 제주도 수산업의 주종을 이루어서 그 어획량이 제주도 수산물 수입의 4분의 3을 차지한다. 또한 오늘날 제주도 총 수출고의 80%가 이 해녀의 채취물에 의존하고 있다. 농사일과 겸해 반농 반어의 형태로 택해진 해녀 노동. 그러나 바다가 있는 한 해녀들의 삶은 운명적인 것일 수밖에 없다. 안 해도 될 건데 이 물질을 하려 안 오면 마음이 불안해요. 마음이 막 그냥 가고 싶어 그네. 불안해. 전화 오라고. 한 열 몇 살부터 배운 거가 이제 좀 70이 다 되도록 해도 바다 이제 밭디강 일한 것보다는 여기 오랑 한 거가 이제 몸이 한글하고 돈도 이제 좀 쉽게 벌어지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좀 설럽을 자고 해도 우리 노력이 이거라는 하냐 좀 이제 꼬지 헤엄쓰다.
제주도라는 한정된 지역에서 자연과 잘 어우러져 살던 이곳 사람들은 공동체적 삶에 익숙해져 있다. 옛부터 외세의 압력이 심했던 제주도는 외세의 힘이 커질수록 공동체적인 결속력이 더욱 강해져 자력으로 섬을 지켜나가곤 했다. 특히 이 외구의 침범이 제주도에는 상당히 많았습니다. 중국으로 가다가 그 외구대 중국으로 향하다가 제주도에 들려서 노략질하고, 그때마다 제주도에서는 그 외구를 막기 위해서 공동체적으로 대처해서 싸웠던 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마을 사람들이 이제 또 여자들까지 포함해서 잠녀라면 다시 말하면 해녀들까지 포함해서, 해녀들은 돌 나르고 남자들은 이제 싸우고 뭐 이런 식의 그런 투쟁을 늘 해왔죠. 1876년 문호 개방을 담보로 일본 어업의 제주 침탈은 본격적으로 전개되기 시작했다. 선진 어업 기술을 갖춘 일본 어민들은 잠수 기선을 동원해 해녀 채취업만이 전부였던 제주 연해에서 마구잡이 조업을 감행했다. 일본인의 난해구로 인한 해산물의 감소는 제주 어장의 황폐화를 낳았고, 한일 합방 이후 일본의 자본이 본격적으로 들어오면서 해녀들은 어쩔 수 없이 출가를 행하기 시작한다. 일본과의 해상 교통로가 개설되면서 제주 해녀들은 일본으로 출가하기도 하고 더 먼 곳도 마다하지 않고 물질을 나갔다. 20세기 들어서 일본에 나간 그 해녀들이 봄에 나가서 가을에 돌아오곤 했었는데, 해방이 될 때까지 약 1,500명 내지 1,600명, 그러니까 도민 대이동인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 외에 중국의 칭다오에 들어 나갔었고요. 뭐 한반도에는 해방이 돼서 1970년대까지 약 7,000명 이라는 그 숫자가 나갔다 들어오곤 해서는가 하면은 일부 그 블라디보스톡 같은 러시아에 나가기도 했으니까 그 수요는 이루 말할 수가 없었고, 동북아시아 일대가 제도 해녀의 행동 환경이었다고 말할 수가 있겠죠. 제주도 해녀들이 경남 지방으로 출가하게 된 것은 1895년부터 한 일본 상인이 제주 해녀의 노동력에 눈독을 들이면서 시작됐다. 그곳에는 이미 오래전부터 일본 해녀가 들어와서 천초를 캐고 있었다. 그러나 능력이 월등한 제주 해녀가 경남 지방으로 출가한 이후에는 한반도에서 일본 해녀를 찾아볼 수 없게 된다. 1910년대에 2,500명이었던 출가 해녀의 수는 해마다 늘어나서 1920년대에는 4,000명 이상의 출가 해녀들이 먼 길을 나서게 됐다. 어두운 시절에 글도 가겠지도 아이 배왕 이름도 하나도 못 배워 그냥 해영 가면 사군이 속여서 먹는 중을 아나 뭐 전주가 속여 먹는 중을 아나 그렇게 형 말씀 보면 아무 사람은 빛났다. 아무 사람은 10원 벌었죠. 어느 사람은 이제 50원 벌었죠. 걔면 아이고 아무 사람은 신양 벗으러 오란 아무 사람은 빛났지. 이제 경험에 오는 사람들한테 빚정 그 사람 신디 벌엉 이제 물당 못 벌어 그냥 이제 또 못 문 사람은 뒤태에 다시 그 사람 신디 또 종로로 돌아 가야 해요. 영어면 살아오는 것이 이 평생을 살아시니까 살아서 먹을 거라. 중간 상인과 일본인 무역상의 착취는 가혹하기 짝이 없었다. 출가 해녀들 중에는 고용주에게 빚을 지고 집으로 돌아갈 수 없는 신세로 남는 경우도 있었다.
교활한 객주와 일본인 상인들은 100근 되는 물건을 90근으로 회계하는 등 저울론을 속이기 위해 갖은 수단을 다 동원했다. 거기에 나가는 해녀들이 상당한 이제 그 시달림을 받습니다. 그 텃세를 그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시달리고 또 이제 어디 가서 하숙을 하게 되면은 그 하숙집에서 고리대금업자들에 의해서 이중으로 이제 수탈당하고 그러니까 가서 고생을 해도 얻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뜻되는 사람들이 이건 안 되겠다. 이 이제 그 불쌍한 해녀들이 말이야 그렇게 가서 2중, 3중으로 수탈되어 있는 것을 그대로 볼 수가 있거느냐. 그러면 이러한 해녀 조합을 만들어 가지고 그 사람들의 권익을 옹호할 필요가 있다. 그래 조합을 만들어 가지고 오면 그 조합도 아무나 될 수 없고 이제는 관에 대항을 해야 하니까 결국 그 조합장은 제주도사로서 이제 그 조합장을 이제 그 책임지고 해서 권익을 해달라 그렇게 한 거예요. 잘 살기 위해 떠났던 출가에서 숱한 속임수로 얼룩져야 했던 해녀들의 삶. 그녀들의 이런 비참한 상황들은 김태우를 위시한 제주도 유지들로 하여금 해녀 구제를 위한 조합을 설립하도록 했다. 또 그 대개 해산물이라든지 해녀에 이제 나오는 여러 가지 소출물들은 일본 상인들이 많이 이제 그 가져가요. 그러면은 그 도사가 이제 조합장이 된 사람이 제주의 해녀의 권익이나 그런 이익을 옹호에 앞서서 자기네 일본 사람들이 편에 들어가지고 오히려 이제 그저 착취로 하는 그 계기를 마련해 준다는 말이에요. 이게 문제가 된 거죠. 제주도 해녀업조업은 일본인 제주도사의 조합장 겸임에 따라 어용화되고 말았다. 결국 해조 주식회사의 부속으로 전락하여 다시 해녀 노동을 착취하는 기관으로 탈바꿈되기에 이른 것이다. 처음엔 꽤 두드러진 성과를 보였던 제주도 해녀업조합은 일본인 해조 상인을 지정하여 그들 마음대로 가격을 조절하고 사고 팔게 했다. 해녀 개개인이 채취한 그 해산물을 마음대로 팔게 하게 한 게 아니라 그 해조 회사에 그 일정하게 팔도록 했었는데 그 수수료가 약 5할이었고 다음에 그 해녀조합의 1.8할을 또 바치는가 하면은 그 외에 가진 그 수수료, 기타 교재비 등등으로 해서 다 합치면은 약 8할이 뜯겼다고 하는 그런 사례가 그대로 이어져 나갔고 더구나 그 어장이 어떤 특정인에게 그 팔려나감으로써 그 어장주의 또 횡포가 겹쳤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출가 해녀들에 대한 착취로 해조 회사와 선주, 인솔자는 부를 늘려가고 있었다. 출가로 벌어오는 돈은 20원에서 100원 사이. 출가증을 얻기 위해 내는 돈은 1,000원. 그 돈이면 당시 수만 평의 땅을 살 수 있었다. 여기 있는 것이 저기 가면 업조합 상대거든. 우리나라에. 그래서 여기 출가증을 가져야 그 업조합을 그걸 시집을 하게 되니까. 출가증에 그제 받은 것이 그제도 1,000원일 것이라. 한 장에 한 사람 앞에. 그제는 내가 10원짜리 바지 10원 주장서 1,000평 사는 게 하시니까 시가다. 1931년 3월엔 제주 해녀를 두고 전라남도와 경상남도 사이에서 해녀 쟁탈권이 벌어지면서 그 착취는 더욱 심해졌다. 결국 해녀는 4중 5중으로 수탈을 당해야 했다. 제주도 해녀조합이 해녀의 수입을 착취해가는 어용조합에 지나지 않게 되자 조합 당국에 대한 해녀들의 불만은 날로 커져만 갔다.
전쟁 준비에 혈안이 되어 있던 일본은 당시 화약의 원료로 쓰이는 감태를 무작위로 매수했다. 강제적인 힘까지 동원 해녀들로 하여금 밤이고 낮이고 다량 채취토록 했다. 해녀들은 제주도 연안에 지천으로 깔려있는 감태를 캐기 위해 폭풍도 힘든 물질도 견뎌내야 한다. 나날이 힘들어져만 가는 살림살이를 만회해보기 위해 해녀들은 감태 채취에 목숨을 걸기도 했다. 감태는 삶아서 말린 후 불에 태워 그 재를 파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감태재는 악질적인 중간 착취에 의해 전혀 제값을 못 받고 형편없는 가격으로 매겨지고 있었다. 해녀들은 해산물 매수 가격의 재평가를 강력히 주장했지만 그녀들의 정당한 주장은 번번이 묵살되고 말았다. 채취물의 매입가를 둘러싼 해녀 어업조합의 비인간적인 수탈은 1931년부터 해녀 항쟁을 싹 틔우는 불씨로 남겨지고 만다. 저는 그걸 막 돈 하영주만 사가지만은 그 중간 상인들이 다 먹어서 해녀들은 조금 주고 그냥 그거 한뒤 그 해엔 막 등급을 4가지나 놨어. 그 일본 사람들은 그냥 혼 가지고 돈이나 구슬이나 얼마 주고 해 사가는데 이제 그 등급을 해서 그 등급에 쫓아서 그 막 착취해 먹으려고. 전북은 얼마 한 근에 얼마 지정을 했는데요. 지정 가격을 주질 않아요. 그럼 얼마나 지정 가격보다 얼마나 약하게 줘? 아주 약하죠. 그리고 또 전북은 이제 비가 오면은 돌날에 숨어 있던 전북들이 그 물을 먹으려고 백기때 나와서 많이 납니다. 저 비 안 올 때보다. 그런데 그때는 건복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비 오면은 건복을 못 하게 되니까 비 오는 날 해온 거는 받아주지를 않아요. 그리고 또 그 곰포 같은 감태도 직접 캐는 거는 하지만은 바람이 불어서 뽑아진 거를 이제 바람이 불면은 많이 육지로 오거든요. 그것과 맞는데 그것도 이제 받아주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래 하다가 이제 잠수들이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이제 우리가 어때 항의를 해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1931년 6월부터 12월에 걸쳐 하두리 해녀들은 이 노골적인 중간 착취에 저항하기 시작한다. 감태에 대해서는 매수 가격의 재평가를, 전복에 대해서는 지정 가격의 엄수를 조합 측에 요구하며 투쟁으로 시정을 건의해봤다. 그러나 시일이 흘러도 조합 측으로부터 아무런 답변을 듣지 못했다. 정형 이제 또 그 동네별로 아니면 리별로들 모여가지고 이거 좀 진정해보자, 건의라도 해보자. 그때 그 진정을 드렸는데 좀 기다려보라고 해도 아무 반응이 없고 이렇게 해가는 이제 결국 그해 12월 20일 하두리 해녀들은 인근 마을의 사정을 호소하고 본격적인 투쟁 전개를 위한 모임을 갖는다. 그날 밤 해녀들은 제주읍의 조합 사무소로 쳐들어가기로 하고 비밀 보호를 위해 해상 교통을 이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마침 강풍이 불고 파도가 세여 이 거사는 다음으로 미룰 수밖에 없었다. 그러면은 그 전달을 조합장한테
함과 동시에 1월 6일 날부터 그 시위를 시작을 하려고 우도나 성산포나 전부 그 조직이 그 연락만이 통해서 그 세화리에 그 시장터에 모이기로 다 된 때문에 누가 동원 안 하고 제절로 전부 그냥 그 1월 6일 날 왔어요. 마침내 1932년 1월 7일 하도리 해녀 약 300명이 집합하여 시위 행진을 시작했다. 처음 해녀들이 도착한 곳은 5일장이 서는 세화리 장터. 이곳에는 인근 부락으로부터 모여든 해녀들로 꽉 차 있었다. 저요 가재 기념들로 대가 산뭔 이치로 거시한 어른들만 그냥 형그 당시에 대가 산 오면 우린 그냥 호미들 과자기 호미 비창 영들랑 과자 해놨지. 그럼 또 그 해녀들은 그냥 막 그냥 옳다고 그냥 하면서 그냥 막 이 비창 들어가지고 옳소 이렇게 막 하고 이렇게. 그 우리는 또 어려서 그렇게 가니까 우리는 박수 침밖에 안 된다. 우리는 그 연설하는 게 내용이 무엇인 줄도 모르면서 어릴 때 그냥 박수만 쳐면서 이렇게만 해서 될 것이 아니라 우리도 우리 자유로 우리가 이제 해서 먹고 살자고 막 군대 가서 막 야단하면서 막 했습니다. 그때 그 지부장으로 있던 사람이 하도의 강면장으로 있었어요. 그분한테 몇 번 말해봤자 들어주지도 않고 또 조합에 말하니까 조합에서는 정당한 금을 주는데 중간 사람들이 착취를 해본다고 해서 이거 누구 말이 옳을까 이제 분별을 하지 못하고 또 해녀들이 어리석어 놓으니까 지금같이 안 해서 그래 놓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제 조합으로 한번 가자고 해가 그로부터 5일 후인 1월 12일 순시 중이던 다구치 신임 도사와의 담판을 위해 세화리 장터에는 다시 한번 대대적인 시위가 벌어졌다. 일처녀 해녀들은 그들의 요구 조건을 한 목소리로 외치기 시작했다. 오전 11시 반 세화 주재소 동쪽 네거리에 하도리, 종달리, 우도 등 6개 마을에서 몰려든 해녀들이 만세를 외치면서 세화리 시장에 이르렀을 때 이곳에는 해녀들뿐만 아니라 소문을 듣고 몰려든 군중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그저 소녀들이 가르쳤어. 그래서 일로 딱 9시 돼서 딱 서로 약속대로 시간 돼서 딱 일로 만나니까 바로 여기서 참 비창들로 전부 막 이렇게 해가지고 지서로 바로 습격했습니다. 그러니까 지서에서는 저 올라가가지고 막 공풀 막 쏘고 기어해도 해산을 안 해서 그래서 나중에 다구치 신임 도사의 차와 맞닥뜨린 해녀 시위대는 차를 막고 도사를 포위하기 시작했다. 군중들을 향하여 해녀 대표들은 조합에 대한 불만을 성토하고 최후까지 투쟁할 것을 천명했다. 그때 다구치 도사는 겁에 질려 주재소로 피신해버렸다. 만세 한번 막 불러가나 그냥 막 거기서 나오라 못하게네 그래 걔나 고부만 진짜 지르지 마서 우선 뭐 사실은 그 도사님한테 우리가 하도 옛날에 막 덤볐어요. 우리 해녀는 이렇다 해서 해녀복 딱 입고 안경 그 물에 쓰는 안경 딱 쓰고
한 손에는 비창 들르고 딱 해서 이제 딱 나타나니까 사실은 그 일본 사람에게 깜짝 나타나니까 자기 죽이려 오는 다 무엇인 줄 알았어요. 도사의 차는 완전히 파괴돼 버렸고 해녀들의 함성은 커져만 갔다. 쟤는 막 그때가 우리가 막 그때 버틸 때 앉아 막 울었어. 이걸 제대로 이제 드리려고 막 써놓은 건데 이걸 아예 받아주면 우리는 목숨을 이래서 끊어버리나 등해서 이제 안 된다고 막 울어가는 그 도지사가 저 뭐 무슨 편 말할 여지가 없이 그냥 막 많이 모여서 저는 도지사가 잘해주시는 저는 우리가 이래서 감사하다고 만사삼청 부르고 이제 집으로 돌아간 있으면 잘해주시님께 고맙습니다. 이제 예배 드리고 가자 하니까 이제 만사삼청 그거 부르서 부르는 나도 이렇게 만사삼청 꽃이형 부르고. 5일 안으로 해결해주겠다던 도사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24일부터는 대대적인 검거가 단행됐다. 20명이 검거되는 와중에 해녀 500여 명이 호송 중인 차량을 대거 습격, 이를 파괴하고 검거자를 구출해가는 일이 벌어졌다. 경관들은 이들을 해산시키기 위해 공포탄을 쏘아댔는데 이는 제주도 역사상 처음 들어보는 총성이었다. 근데 우선 사용되는 것이 이제 이 지붕무기 말이야. 기관총 설치해서 그냥 쏘아댑니다. 그래도 해녀들은 물러갈 줄 몰라요. 물러갈 줄 모르니까 그 순경도 들어보는 이 도장무시가 막 그냥 갖고 와서 막 그냥 이렇게 해서 그거 놈들은 이제 나중에 주장하는 그 해녀들 우선 잡아가자는 얘기를 주장하는 거예요. 순경이 그렇게 심어가진 해는 춘나가 나오라 땅 영 말을 허정하면 영 고방할 거지. 말은 하면 딱 심어갈 거고 영 고봤다가 나오라서 뭔 말이 허여 그냥 하면 막 그냥 순경들은 막 그냥 와지끈 막 그러다가 해녀들이 막 그냥 부에게 드서지니 그냥 그때 기구라 순경들 우란 해가는 그냥 막 해녀들 미해진 거리 그만 순경 모델 와서 확 뺏겨대게 비슷하게. 그날의 격렬한 시위로 다시 34명이 검거됐다. 결국 제주도 일대에는 엄중한 경계 태세가 펼쳐졌고 급기야는 전라남도 경찰부 무장경관 40여 명이 제주도에 급파되기에 이르렀다. 군남이 큰 놈이 여기 와가지고 서가지고는 바로 이 이 성산포하고 우도 양세에 와가지고는 서가지고는 그 잔 보도를 타고서는 말하자면 바로 정달리로 상륙했어요. 네. 그 사람들. 그래서 그 함정에서 내려가지고는 바로 그 내렸는지 바로 총 끝에 칼을 꽂고 완전 무장해가지고 와서 그 잠수들을 가뜩 못하게 말하자면. 경관의 무자비한 검거 선풍이 일자 우도로 임시 피해 있던 해녀와 청년들은 1월 26일 이곳에서 대량 검거되고 있다. 그런데 경관이 이들을 연행하는 과정에서 해녀들과의 심한 몸싸움이 벌어졌다. 800여 명의 해녀들은 검거자를 태운 배를 몸으로 포위하고 해상교통을 차단하기에 이르렀다. 해녀가 약 한 30명, 남자가 약 한 10여 명. 그래서 여기서 이제 검거해서 바로 여기서입니다. 바로 여기서 이제 가려고 하니 여기에 그 제주에서 온 그 병력이 아주 확 길게 있죠. 경환이 여자들 이제 그 마누라 된 사람, 또 이제 그 어머니 된 사람들은 이제 물에 뛰어들어서 왜 잡아가느냐 막 이렇게 하게 되니 여기서 누군지 모르지만은 호령하기를 접에 빠져서 엎어라 이래 하더니 일체 잠수가 물에 뛰어들어서 배 한쪽으로 가서 달려들어서 이래 하니까 배가 곧 넘어질 것 같대요. 그러니 그 배는 배경들이죠. 그 총으로 뭐로 손을 그만 때리느니 할 수 없이 뭐죠. 손 내버렸지. 내버리니까 이제 그 도망을 가고. 이어서 1월 27일 세화 주재소에 해녀 100명이 쳐들어갔고
또 종달리에서도 해녀 100여 명이 검거자 석방을 외쳤다. 연일 이어지는 시위와 검거 열풍이 제주도를 뒤흔들어 놓았다. 탁탁 심으면 포승 채우면 이제같이 차가 하질 아니야. 화물차 두개야 대설박듯 붙짝 세완 가면 세준매로 그냥 막 두드리면 이 등으로 피가 비 오는 것 끝이 내. 저는 애도 산이 사르면 목숨이 질리지 아니야. 흘러다니던 경우는 나 잡아갈 때 나 하나뿐인데 호설시절 까마고 아주 끈다고 막 해녀들 그냥 알지도 못한 해녀 무슨 온 세상에 한번 나오라고도 하는 해녀들 막 그냥 모조리 치마다 이제 그뒤 막 베개 뜨는 거라 영구령으로구나. 이젠 그걸 그렇게 해 치마다 가져온지. 이 사건에서 경찰은 닥치는 대로 시위자들을 연행 끌려간 사람이 수백 명에 이르렀다. 최종적으로 검거된 자는 해녀 사건을 배후 조종했다는 혐의를 받고 구속된 남자 43명, 여자 33명. 검거된 해녀 중에는 주동자 격인 부춘화, 김옥년, 부덕양 3명을 징역 6개월에 처하고 나머지는 석방됐다. 또 물고문은 어떻게 했느냐면은 물고문은 옛날에 왜 학생들 학교에서 받아서 글 쓰는 의자 긴 거. 네. 그게 눕혀놓고는 요로 요래는 놓고서 전부 감아요. 감고 여기는 그때 머리가 요리 길었으니까 머리를 이제 이 책상에 딱 잘라매 놓고 이래 이제 주전자에 물을 대는데 이거 내가 해녀질 했으니까 물날에 가서 숨 쉬는 것만이만 참으면 내가 이게 되겠다 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물이 들어가니까 정신이 없어 버렸어요. 그래 깨어나고 보니까 병원장을 또 불러다 놓고 막 때리고 그래 하는 고문 그런 고문. 한편 해녀 투쟁 관련 검거자를 취조하는 과정에서 민중운동협의회의 청년들이 노출되고 여기에 관계된 자들이 차례로 체포되기 시작한다. 이들은 해녀 시위운동 혐의와 함께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검거된 민족주의자들이었다. 그러나 이들의 예심 종결서 및 항소 심판서에는 사회주의 운동을 통한 민족운동에 관여한 것만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해녀 투쟁으로 인해 희생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 그것은 과연 무슨 이유인가? 당국은 계획적으로 해녀 항쟁을 빌미삼아 민족주의자 색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 사람들이 우리 잡아가기 앞서 다 검색을 예비 검색 한 거라. 그 청년들을 다. 이 제주도 전체 청년을 정인 그거 해놔도 해서 요즘 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그 청년 동명 무슨 그 회는 사실 따지고 보면은 이 해녀회하고는 별개의 문제로 그분들은 구속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로부터 몇 해 후 일본은 해녀들에게 유화 정책을 펴나가면서 다시금 해녀들의 채취물을 강제 공출해 나가기 시작한다. 그런가 하면 출가 나간 해녀들의 성금을 모아 비행기까지 제작하고 있다. 공출 막 들어가나 감자 같은 거나 뭐 곡출 들어가니까 우리가 굶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밀짓이 해다가 주워 먹고 그래 어떻게 고통받았습니까? 그런 삶이 아니요. 그렇다면 해녀운동과 민중운동협의회와의 관계는 과연 어떤 것이었을까?
이른바 농촌 계몽운동의 선구자였던 청년 지식인들은 야학을 열어 무지한 여성과 어린이들에게 한글과 산수를 가르쳐주고 민족의식을 일깨워 주었다. 야간 가르치는데 그때 세상엔 이 여자애는 학교에 다니는 사람이 전 여성. 네. 그 야학계는 좀 있었습니까? 할머니 말고도. 계란 굴뚝 이 몇 명 아까 그 1년 선배는 그렇게 많지 않아도 예. 우린데 가난에 이제 거의 한 20명 됐죠. 예. 그때 무슨 글 배우는 거야? 그때까지는 그냥 이 국어 배우나냐? 국어 배우난 그거 산술 배우고 그거 수신 시간인 내용하고 음악 시간인 내용하고 그자. 브나로드 운동, 즉 문맹 퇴치 운동은 그 당시 열풍처럼 불어닥친 사회의 흐름이기도 했다. 야학 운동을 펼치던 지식인 중 한 사람 강관순. 그는 당시 해녀들의 현실을 그린 해녀 노래를 작사해 야학 학생들 사이에 널리 퍼지도록 했다. 안녕하세요. 네, 야학은 그 당시에 그 여기 선생님들이 여러 분 모시고서 각 동네마다 그 책임자를 두고 갑부, 을부, 이제 병부 이렇게 해서 그 조금 한글 조금 아는 사람은 갑부생이 되고 한글 겨우 기억력 정도는 아는 그 여자분들에게는 남자나 여자나 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아는 분들에게는 을부로 했고 병부라는 거는 전혀 글을 모르는 분 1, 2, 3, 4도 모르고 이런 분을 병부로 선정해서 그렇게 선생을 두고선 학생들 밤에만 가르쳤답니다. 그럼 그것도 이제 자꾸 그 외국인들이 와서 한글을 가르쳐 주니까 상당히 그 이제 못하게 했던가 봐요. 그리고 또 그러면서도 또 이제 그 연극을 저희 장인님이 그 상당히 그 문학에 좀 소질이 계셨던가 봐요. 그 연극을 해서 이제 그 이 불황민들을 이제 그 이 항일 정신을 좀 고취시켰고 우리 제주도에 가히 없는 해녀들 비참한 살령살이 세상이여라. 추운 날 더운 날 비가 오는 날에도 저 바다의 물결에 시달리는 몸 아침 일찍 집을 떠나 밤이 되면 돌아와 오는 나이 전 먹이며 저녁밥 짓나 하루 종일 하였으나 버은 것은 기막혀 살려 하니 한숨으로 잠 못 이루네. 이른 봄 고향 산천 부모 형제 이별코 웬 가족 생명선을 등에 다지고 파도 세고 무서운 저 바다를 건너서 조선 각지 대마도로 돈벌이 간다. 가히 없는 우리 해녀 가는 곳마다 놈들이 착취기간 설치해 놓고 우리들이 피와 땀을 착취만 함으로 가히 없는 우리 해녀 어디로 갈까. 해녀 투쟁의 제일 목표는 조합의 부정에 반대하고 그들의 생존권을 되찾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해녀 운동의 저변에 흐르는 분노를 감안하면 이 투쟁은 인간의 존엄성을 회복하고 나아가 민족의 존엄성을 회복하기 위한 싸움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나라를 찾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잠수들 사이에서도 했습니까? 했지, 했지만 우리 뜸으로서 나라 찾을 수가 있어서 이런 할망들이다. 위에서 어떻게 나라를 처당
살게 굴어도 더지고 또 못 살게 굴어도 망신이고. 그 요사의 반 넘어 해결됐대. 몇 년 후에? 그거 한 5, 6년, 7, 8년 후에 그냥 막 10년 후에서 깨달은 사람이 있고. 그래, 이 해방될 때까지 그냥 그걸 쭉 내려와서 이제 물건을 다 해막 모여놔 사연 불러다가 공동 판매 시켜가지고 돈 많이 주는 사람인데 팔고 그렇게 하는 걸. 결과적으로 해녀들의 요구사항은 그 후 7, 8년 뒤 당국에 의해 절반 이상이 받아들여졌다. 1932년 제주 해녀 항쟁. 그것은 우리의 민족운동 사상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항일운동이었다. 이 사건은 투쟁의 주체가 해녀라는 독특함과 아울러 제주도 최대 규모의 항일운동이요 우리나라 최대의 어민쟁이였다는 점 등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지금 오늘날에 보면은 상당히 그 민족주의적 인식이 상당히 박약해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3.1절을 이제 맞이하고 있는 입장에서 3.1절이라는 게 다시 말하면 민족해방 기념일이거든요. 그게 민족 인식이 상당히 중요한 것인데 지금 특히 1990년대 와가지고 민족주의라면은 이미 지나가 버린 어떤 그 도덕관, 가치관처럼 생각해서 민족주의라는 게 입에 떠올려도 이상할 정도로 되어 있는데 어떤 민족의식 또는 공동체 의식이 없이는 언제든지 강대국의 정치적 또는 경제적 희생물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 의미에서 1932년도에 있었던 이 해녀투쟁은 다시 한번 음미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암울했던 시절 우리의 어머니들이 온몸으로 부딪혀냈던 역사적 진실은 현지인들의 생생한 증언으로 다시 되살아나고 있다. 그 증언들이 민족의 피가 되어 면면이 흐르는 한 민족적 자존심은 이다음 세대로까지 또 그렇게 이어져야 할 것이다.